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블룸버그 통신 조사 서비스 MLIV 펄스 서베이가 세계 금융권 종사자 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이 될 것 같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내년이나 되어야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동기는 금융시장 불안 때문일 거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내년 중 과연 언제라는 질문에 1에서 3분기라는 의견이 76%였고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시점 역시 1에서 3분기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또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견해보다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67%로 더 많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 장기화로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에서 30년 만기 주택대출담보 평균금리가 21일 기준 7.48%까지 올라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저금리 때 장기 고정금리로 집을 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더 줄어들어서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미국 주택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2.2% 감소했는데요. 이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이며 주택 거래 성수기인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내일 모레 8월 25에서 27일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이 설문조사에서는 파월이 매파적 금리 동결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82%로 대다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이 1년 전보다 완화됐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주식 채권 가격을 누르는 요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싱크탱크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나 피터스는 향후 6에서 12개월 이내에 침체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 우리는 더 낮은 성장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잭슨홀 미팅과 여러 경기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살펴보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또다시 해냈습니다. 5월 말에 시장 예상치 70억 달러를 거의 1.5배 웃도는 2분기 실적 전망 약 110억 달러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말했던 전망보다 훨씬 많은 135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EPS도 예상치 2.07을 많이 앞서 나간 2달러 70센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그니피선 7이라고 생성 AI 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빅테크 주식 7개의 1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 표입니다. 초록색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다가 떨어진 반면 엔비디아 보라색이 5월부터 엄청 치솟고 있습니다. 매출은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데이터 센터의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이루어졌는데요. 전분기 대비 141%, 전년 대비 171%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AI 반도체 칩 수요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즉 AI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럼 다음 분기는 어떨까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171% 성장한 160달러로 예상하고 있고요. 폐막 연설에서 젠슨 황은 2023년 후반과 내년까지 AI 칩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히 공급 확장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2024년에는 고성능 AI 칩 H100의 생산을 확대해 150에서 200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H100은 개당 가격이 4만 달러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 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목이죠. 잠깐 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전 세계 기업 기술들이 자체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미 2024년 생산분에 대한 판매도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최근 사우디가 H100을 최소 300개 구매하고 아랍에미리트도 수천 개의 칩을 확보하는 등 오일머니까지 가세하면서 엔비디아의 칩을 둘러싼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들은 중단기적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단기 전망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모멘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어가려 해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네요. F죠. 이 흐름의 매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세킹알파 분석가는 장기 투자의 경우 위험성이 느껴지니 500달러 넘게는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분이 엔비디아 적정가를 계산했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와 FY2025에도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값을 매겼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750에서 8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 마진도 40에서 50% 정도 충분히 높아질 것이고 시장 수요도 높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도 매년 20에서 30% 정도로 계산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적정가가 390달러라고 합니다. 저번 분기에 적정가를 260달러로 잡았는데 그때 주가가 380달러였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분석적으로는 현 주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평균 성장률이 14.75%로 봤을 때는 2028년에서 29년에 엔비디아 주가를 995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차트를 봐도 엔비디아가 지금 과매수 상태인데요. 기업 실적도 전망도 좋기 때문에 투자자나 기관이 빨리 매도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과매수 상태로 아주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분석가들이 실적 발표 이후 시킹알파에 올린 분석에서 중립 포지션을 주장하는데 장기 투자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고평가돼 있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고 6에서 12개월 안에 침체가 온다는 말들도 많은데, 저는 여러 분석들을 보니 침체는 아니어도 12개월 전에는 조정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엔비디아 추가 매수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번 달 실적 발표를 한 여러 기업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100 중에서 선택된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실적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팔렌티어도 실적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괜찮았던 기업이 엔비디아, 쿠팡이랑 아이온큐였어요. 이번 주말에는 쿠팡이랑 아이온큐에 대해 좀 자세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채널에서 기대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안히 나눠주세요. 그럼 남은 한 주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